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그린벨트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여권, 여당 내에서 그린벨트 얘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속도가 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당정, 여당과 정부, 주택 공급 방안 협의입니다. 모든 가능성 논의하는 중. 그동안 정부의 70 부동산 대책은 주로 세금과 관련된 대책들이었죠. 공급 대책은 좀 미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급 대책 역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공급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관련 내용이 일면 톱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군 태릉 골프장 일대 대규모 주택 공급 검토입니다. 앞선 기사는 그린벨트 얘기였죠. 지금은 군이 갖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정 2년 전 무산된 방안 재추진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찾아가 협의한 듯하다. 지금 이런 얘기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범정부적 논의다. 그러니까 공급 카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에만 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변호사 직원 그리고 젠더 특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3시간 심야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지기 전날 밤 9시경 공간 밖에 모여서 비서실 직원 둘 그리고 특보가 참석한 뭔가 심야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동아일보에서 보도됐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당국이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사실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전 비서실장 박원순 시장과 5분 마지막 통화자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으로 소환해 대화 내용을 조사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요.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입니다. 백신을 개발했고 1단계 임상시험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좀 더 들여다볼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모더나 백신 지각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서 알린 거예요, 일단. 검증은 검증이지만 뭔가 조금 늦은 거 아니냐. 전문가 검증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면역 지속력이 떨어져 낙관만 하기에는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면역이 항체가 생기긴 하지만 이게 오래 못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초기 임상은 긍정적, 더 지켜봐야 국내에서도 2개 후보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셨고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6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피해 호소인입니다. 최근에 여당,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표명, 사과 표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돌고 돌아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주택 공급 방안으로 그동안 과거에도 많이 얘기됐는데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생중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생중계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짚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 코로나 백신입니다. 뭔가 개발됐습니다. 지금 임상실험 진행 중이죠. 과연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지 들여다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사가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서야 고개 숙였지만 여당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사과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에는요 표현이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 비서의 애매한 단어를 고집하고 있다. 야당은요 안희정 오거돈 때와는 좀 다르다. 무슨 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뜻도 담긴 입장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원의 사과도 이어졌지만 역시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피해자 대체한 피해 호소인, 용어 프레임 논란이다. 청와대, 민주, 약속이라도 한 듯 피해 호소인. 그 서울시도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피해 호소 직원 이런 취지의 설명들이 있었어요. 유사하죠. 통합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아한 2차 가해다. 우아한 2차 가해다. 정쟁화 우려. 시민단체는 사용 말아달라. 인권이 진정이다. 이런 내용까지 기사에는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이분이 말씀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재로서는 어떤 여성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접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피해 호소 직원 그 용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되긴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쓴 적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서울시는 피해 호소하는 직원. 애매하죠, 좀 표현이? 약간 좀 묘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평가를 담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한. 민주당 피해 호소인,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고픈 속내를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피해 사실 진술한 피해자 대신 정체불명의 신조어를 붙였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섭게 지금 질타하는 내용 같아요.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여야의 설명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입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분도 있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그냥 대충 두 용어 정도가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서 집단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호소인, 이 말은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우아한 2차 가해입니다. 자, 여기 기사 다시 보이죠? 이 기사의 분석 내용은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고픈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에서 한 발짝 더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이나 치부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어떤 예.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전이요? 예,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피해도 아니다라고 나중에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변호사 측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한 상황 속에서 예. 피해자로 그 신분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민주당의 이런 바람이라는 예. 것이 몇 번 드러난 용어의 변경이 있었던 지점들 생각해 보면요. 북한이 아무리 뭘 싸대도 발사체라 그래요. 예, 나중에 북한이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쏜 거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현상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예. 다른 것으로 국민들에게 확정 지으려는 그런 의도 자체가 개입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예전에도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때도 보면은 예. 아니 CCTV 다 찍혀가지고 누가 컴퓨터를 들고 나가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 증거 인멸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예. 아 이건 증거 보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후한무치한 어떤 용어 전환을 통해 가지고 예.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 우리가 이번에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 예. 정권 들어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빈번하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설명 중에 하나 나오는 거는 앞서서도 민주당이 이런 성추행,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 관련된 인물들이요. 그때도 피해 호소인한 표를 좀 쓴 적이 있었다.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 저는 이런 많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예. 수사 과정도 그렇고 어쨌든 뭐 범죄를 다루는 상황에서 예. 그렇고 의혹을 다루는 사건에서 그렇고 많은 인권과 관련된 조치.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은요. 예. 피해자보다는 박원순 시장과 유족 측을 배려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번 도입되고 여기 대해서 예. 민주당이 계속 이제 아까 우아한 2차 가해라고 김은혜 예. 대변인이 표현했지만은 그런 식의 시도를 하는 것은 본인 측의 인사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항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무부의 인권수사 준칙 같은 것들 이런 예. 것들 언제 다 쏟아져 나왔냐면 조국 그 장관 일가 수사할 때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평소에 철학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지치겠으면 모르겠으나 예. 지금 그 사례로 지칭한 것이 원종건 씨 사건 때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측 인사들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여러 머리를 짜내가지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인권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예.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게. 자, 형부태 부의장께서는 지금 요 분석,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고픈 속내를 드러냈다. 요 주장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으신지 그리고 이유는 뭐 뭘지 약간 설명해 동의하기 주세요. 어려운데요. 이게 예. 어찌 보면 이제 법적인 용어와 예.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 쓰는 사이에서 약간 혼란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아. 법적으로는 피해자, 고소인 이게 법적 용어죠. 예. 보통 이제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피해자 그러고 피해자의 예. 반대말은 가해자입니다. 예. 고소인의 반대는 피고소인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피고소인은 나중에 예. 뭐 피의자가 됐다가 피고인이 됐다가 그다음에 뭐 범죄자가 그렇죠. 되고 이제 수용자가 이렇게 그래서 바뀌죠. 되는 그렇죠. 그게 명어가 바뀌는데 저는 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뭐 피해자, 고소인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왜냐면 우리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사건 접하다가 많이 접하는데요. 사실 예. 교통사고 같은 데서 이런 사건 많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예. 되냐면 사실은 그냥 먼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 차량 이렇게 적혀요. 경찰 수사 차량. 과정에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은 그냥 가해 차량으로 적히거든요. 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나도 피해를 당했는데 왜 내가 가해 차량이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 가해자라는 용어가 예. 사실은 법적인 용어는 맞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혼란을 주는데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고소인 이렇게 썼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말씀 중에는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누군가 야 앞으로는 이제 피해자란 말 쓰지 말고 우리 예. 피해 호소인이란 말 쓰자.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예. 같지는 않고요. 누군가 아마 쓰기 시작하니까 그 용어가 적정해 보인다. 그러니까 예. 우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아마
피해자, 고소인 이렇게 칭하는 게 맞고 사실 그렇게 써왔고요.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 지금 얘기처럼 뭐 예. 이걸 뭐 뒤집기 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거는 저는 뭐 너무 나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논란이 되고 차라리 당해서 그냥 피해자로 합시다. 피해자로 쓰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뭐 피해자보다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는 예.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고소하기 전에 단계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이라고 쓰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고소인이라고 통일을 해도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쓰자라고 저렇게 쓰자라고 어떻게 예. 뭐 지침을 내리거나 통일할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피해자로 써도 되고 고소인으로 예. 써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 고소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소인. 보통 고소인이라고 우리가 쓰면 적합할 법적으로 것 뭐 같다. 할 때도 고소인의 대리인이 이렇게 하거든요. 뭐 서류를 내거나 예. 이럴 때도 고소 단계에서는. 예. 그러면 뭐 저는 뭐 고소인이라 써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와 여당 내에서 나온 표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 그리고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 약간 좀 애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용어가. 그리고 아까 서울시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지만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으로 썼다. 접수되면 그때부터는 피해자다. 뭐 이런 설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미 경찰에 접수된 거 아닙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애매가 있고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꽤 논란이 돼서 오늘 많은 신문들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른 분야를 다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어제 서울시가 민간 합동 조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고 묵살 의혹이 커지는데 등 떠밀려 뒷북조사단 만드는 서울시. 그러니까 뭔가 늦었다 뜻이죠. 시 민간합동조사단 추진 어제 발표 내용입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해 여성 인권 전문가 참여한다지만 일단 조사단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어요. 과연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알맹이 없는 면피성 조사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진정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발표한 합동조사단 구성 이 부분에 몇 가지 대목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꾸린다는 서울시 못 믿어온 세 가지 이유. 믿업지 못하다. 세 가지 때문이다. 제목을 지적하고 있어요. 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주세요. 세 가지가 하나씩 소개가 돼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왜 못 믿어온가? 전 정무라인 강제조사 가능한가? 그냥 조사단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무라인, 이른바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들이 포진했다고 보이는 곳이잖아요. 여기 조사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다음에 조사 대상 시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울시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조사 대상인 시가 조사단 위원들을 뽑는 게 이게 타당한가?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피해 여성 방조 그리고 정보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타당한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서울시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저렇게 발표했지만 언론에서 믿업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다음 두 가지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업지 못하다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오늘 한국일보에 마저 나와 있는 기사예요. 제목이 굉장히 셉니다. 서울시의 거짓말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피소 알고 대책회의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요. 아마 이전 당사자들 그리고 관계 기관에 좀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해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눈에 띄는 기사로 좀 보였습니다. 키맨 비서실장 박실종일 새벽에 특보에 보고받고 긴밀한 대응이다. 뉴스 보고 알았다. 이전 입장과는 좀 배치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검찰은 박 휴대폰 세대 통신영장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좀 더 뭔가 설명과 확인 과정이 필요한 기사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시 여직원 38% 성희롱 경험 2년 전 조사입니다.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서울시를 상대로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38%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끕니다. 75% 조사 대상자의 75%는 결국 피해자만 손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가 있을 거예요. 90%는 미약한 징계가 원인이다. 2년 전에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이미. 아니란 대처 향한 지적이 많다.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찬영 교수님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적이 많아요. 믿업지 못하다고. 그렇다면 그 추진 내용, 그 조사단 구성이 믿업지 못하다면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 대안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지금 논란이 세 가지거든요. 예.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실체적인 진실이 뭘까? 예. 그리고 왜 사전에 예. 유출됐는지 의혹. 예. 예. 그 고소 사실 그런 고소 게 사실이 알려졌는가? 4시 반에 8일 오후 4시 반인데 예. 벌써 3시에 그 젠더 특보가 시장한테 가서 뭔가 무슨 공고했다는 실수하셨냐고 물어보고 다음 날도 벌써 대책 회의를 한 정황이 증거하는데 그걸 감춘 의혹 그게 나타나고 또 피해 호소 여성이 4년간 호소를 했는데 그 묵살됐다잖아요. 예. 그런 분 아니다 시장님. 예. 그 묵살됐다잖아요. 그 의혹도 좀 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가 서울시가 관련돼 있어요. 아. 근데 자기 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아. 주유소는 셀프 주유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자기 기름 자기 차에다 넣는 게. 근데 조사를 자기가 관련되는데 어떻게 서울시가 자기가 조사를 하냔 말이에요. 아.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 이거는 제일 관련 안 된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 경찰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경찰도 조사했는데 청와대 보고하고 예. 했는데 경찰에서 누설될 수도 있고 젠더 특보가 누설될 수도 있고 일단 경찰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청와대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 청와대도 아니라는 거 아직 증거는 못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예. 이거는 여기 관련 안 된 수사기관이 딱 하나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죠. 근데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 수사도 안 하는 수는 없잖아요. 예. 국민들이 모든 여론이 빗발치는데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 이럴 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돼요. 아. 채널 A 강요 미수 이런 예. 거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럴 때 장관이 나서서 예. 검찰이 책임지고 이거 진상 빨리 파악해라. 아. 서울시에서는 이거 1년 걸려도 못해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실익이 없다. 지금 이런 판단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예. 경찰에서 휴대폰 조사를 한다는데 예. 그것도 변사 경위가 밖에서 나가서 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그 경위만 조사한다는 거지 4년 전부터 있었던 전체적인 조사하는 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예. 서울시에서 하면은 무슨 갤럽에서 하는 여론조사랑 똑같을 거예요. 아. 관련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 정무직에 그동안 그만둔 사람만 해도 40여 명 되는데 그건 예. 조사 안 하고 시간 끌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에 특임 검사 임명해가지고 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대안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박찬영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합동조사단 그래도 계속 가야 된다. 그쪽을 좀 봐야 된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보통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예. 이제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럼 피해자는 뭘 원할까?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사과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걸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아.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공소권이 없잖아요. 예. 그럼 수사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 자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 확인. 그다음에 예. 그 사실 확인에 기초해서 예.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갖다가 제도화시켜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예. 검찰도 못합니다. 오. 그다음에 지금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예.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논란이 좀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러면 공식적인 기구가 예.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예. 공식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 어디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상급 기관이 있습니다. 오. 국가죠. 정부. 예. 행안부 감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 또 감사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데서 서울시를 관할하고 또 서울시의 예. 그런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이고 또 공식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 이후에 공식적인 징계도 내릴 수 있고 예. 또 그것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예.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서 진실은 밝혔지만 공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보다는 예. 공식적인 결과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가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국가가 대신해서 징계를 해주고 재발방지책까지 내놓는다면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좀 예.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그런 민간합동조사단도 좋지만 예. 더 진정성 있고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 그러면 감사권 있는 행안이나 또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좀 나서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예. 이준석 전 최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그때 외교부에서 문건 유출됐을 때 그걸 예. 잡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외교부 직원들한테 가서 서명 받고 자발적으로 휴대폰 제출해라 이거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자 크게는 청와대, 경찰 이 보고 라인에 있는 정식 계산에 있는 사람들이 예.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청와대의 손이 닿지 않는 어떤 민간 영역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민간 영역에 대해 가지고는 그 고소를 진행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예. 우리는 고소 직전까지도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전 그걸 본다면은 지금은 분명히 개선상의 어딘가 청와대와 경찰 그 정보 보고 라인의 어딘가에서 정보가 위로만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나 밑으로 내려간 정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이 전문 분야입니다. 민정수석실이 가가지고 예. 원래 하던 대로 원인 예. 재판하면 됩니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복잡한 절차를 이렇게 마련한다고 부산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예. 외교부 문건 유출됐을 때 그때도 정보 유출입니다. 예. 얼마나 신속하게 잡아냈습니까? 하지만 역시나 전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편이다 아니다에 따라 가지고 민감도와 긴장도, 인권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좀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형무대 부인. 하면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봐도 지금 아까 말씀처럼 예. 서울시가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이제 어쨌든 뭐 묵살 의혹도 있고 그러면은 유출 의혹도 어떤 있기 때문에 대안이 있을까요? 저도 아마 국가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강제 수사 범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걸 봐야 예. 되는데 자진해서 제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찰, 아마 그 다음에는 검찰이 하겠죠. 검찰. 지금 이미 검찰에 유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묵살 의혹에 대한 고발이 돼 있잖아요. 예. 아마 저는 검찰에서 경찰 수사 끝난 다음에 검찰이 수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절차예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특임검사 말씀하시는데 특임검사는 예. 대부분 그동안 보면 검찰 내 어떤 비위 사건, 그램저 검사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라는 거거든요. 예.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했는데 결국은 저는 아마 경찰 수사를 거쳐서 검찰 수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처럼 저는 아마 검찰이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수사를 제대로 할 걸로 봅니다. 근데 형 교수님, 예. 선 변호사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예. 이 제일 중요한 게 휴대폰이거든요. 예. 휴대폰이 그 아이폰 최신형을 쓰고 예. 있대요. 또 다른 것도 두 가지가 더 있고 예. 세 개인데
이거를 포렌식 하는 데 이게 간단한 일이 이게 아닙니다. 뭐 수개월이 걸린다는 이거 얘기가 암호 있습니다. 푸는 데만 해도 지난번에 왜 그 극단적인 선택한 예, 다른 분 예. 그때도 오래 거기도 걸렸다고 나와요. 100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해야지 국가기관에서 하면 좋죠. 감사원이나 뭐 행안부나 하면 좋은데 예. 거기서 그런 감당할 능력이 되냐 이거죠. 거기도 또 시간 끄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만둔 정무직만 예. 40여 명인데 언제 그걸 그 조사단 꾸려서 언제 조사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조사하면 한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 대안은 다 말씀하셨거든요. 전체적인 공통점은요. 서울시가 뭔가를 하는 거 역시 좀 믿op지 못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대안을 정부 쪽에서 뭔가 나서서 하는 방법, 청와대 쪽에서 직접 하는 방법, 아니면 검찰이 하는 방법. 이 정도 세 가지 아이디어가 오늘 제시됐습니다.